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이고요. 그 유명한 그 팀 페리스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탄의 도구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그 책을 썼던 저자이기도 하고요. 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한다, 뭐 이런 책도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책들이 굉장히 이제 그 열정을 깨우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저자인데요. 저자에 대한 소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 자체를 보면은, 이 책 자체는 그냥 여러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 조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20대하고 30대에 성공한 그 세계적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조언들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20, 30대를 대상으로 이제 젊은 리더층에게 하는 조언들이기도 하지만, 꼭 청년들만이 아니라 전체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조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팀 페리스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 글로벌 CEO이고요. 그리고 석학이고, 언론들에게서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열심히 또 그 팟캐스트 방송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해요. 이 팀 페리스 쇼라는 이 팟캐스트 방송이 사상 최초 2억 회의 다운로드를 돌파한 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가장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기도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정말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저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책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책 내용에는 각자 그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인물들의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의 내용들은 보통 이제 그 조언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연결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고, 내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성공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 또 재미난 거는 그 노하우들 중에 또 공통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조바심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급하게 뛰어든 사람의 후일담은 모두 실패담이다.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듯 성공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조바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히 젊은 20대일수록 조바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유명해지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저도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만 해도 정말 막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다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빨리 성공하는 걸 굉장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고. 근데 그게 그 조바심이 일을 망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나보면서 많이 봤지만, 예전에 그 쇼핑몰을 하면서도 빨리 성공하려고 열심히 또 광고도 하고 열심히 올렸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니 뒤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실제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잠깐 반짝 월 제가 한 1,000만 원 이상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쇼핑몰을 하면서. 근데 그때 20대 때 그렇게 반짝 잠깐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한 그 아주 달콤함이 있었지만 그 달콤함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쇼핑몰을 문을 닫았죠.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그 추억 중에 하나인데, 그때의 제 잘못을 한번 되짚어보면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패의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예전에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너무 서두르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이 조급함은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실수는 결국엔 쌓이게 되면 실패를 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에서 일을 망치게 되는 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빨리 성공하는 거, 부의 추월 차서 이런 거 보면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실패자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쌓여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내가 한 경험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활동들이 결국엔 쌓여가게 되고, 그 일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게 되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사람이 여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천천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천천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계획적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 천천히 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성공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죠. 빨리 가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방향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걸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조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라. 요 말 좀 이상하죠? 왜 내가 연약해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이 조언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탁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세울 건 다른 건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빨리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비결이라고 해요. 그 성공의 비결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빨리 사람과 친해지느냐? 그 비법이 하나가 연약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래요. 뜬금없이 난데없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무엇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재미난 게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멀리하고 싶어지고요.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도 강합니다. 원래 이제 어르신들을 막 찾아뵙고 저도 이제 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고 막 그러면 정중하게 이제 배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면 정말 뭐 1시간, 2시간도 모자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친해지는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에게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노하우를 알고 싶고 그분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연약한 면모, 궁금증,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 조언을 구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깊게 하고 친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공하신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얻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 없을 때 막 물어보면은 귀찮죠. 그러니까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성인군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뭐 또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유가 있어요. 왜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게 그냥 도덕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라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에 위반되는 일이 계속 쌓이면 결국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데 자신을 향한 모멸감처럼 치명적인 독은 없다. 항상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낮춰보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싫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 모멸감이 막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자신감을 낮추는 게 돼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양심에 맞게 그리고 양심에 위반되지 않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 양심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뿌듯함과 그런 기쁨과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일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져요.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할수록. 그래서 남을 돕는 일, 자신에게 떳떳한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이제 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책을 읽는 이유를 알라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를 아는 이유가 뭐야 될까요?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깨달음과 스스로를 제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서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니까, 독서를 하면 지식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큰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안 좋은 일들이 항상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일들을 막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그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대응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죠. 책에서는 그걸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바뀌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뭔가를 삶에 대한 환경이나 환경 탓을 많이 했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못 배웠을까?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불신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정말 불만 덩어리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부모님 탓도 많이 했고 집안 탓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탓도 많이 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뭐 나는 가난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바꾸게 됐어요. 실제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자신의 일에서 큰 성취를 얻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걸 이겨내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 열정을 끌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도 이렇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막거나 어차피 그 일들을 내가 모두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태도,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실천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의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저도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서 주는 그런 교훈들은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책을 읽음으로써 많이 그 결심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위대한 스승들,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의 그런 지식을 책을 통해서 많이 섭렵하게 됐고, 책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면서 그분들을 따라하게 되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에는 항상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나 봐요.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기분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기분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보통은 막 찌뿌둥하고 막 기분이 막 이상하지 않으세요? 막 일어나기 싫고 막 그런 기분으로 보통 일어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자, 근데 이제 아침을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고 그 시작 자체가 좋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분으로 항상 시작하면 굉장히 하루가 활기찹니다. 하루가 활기차고 뭔가 열정이 넘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기분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글을 썼던 분은 몇 시간 동안 산책을 한대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음악 듣기 등을 한 후에 비로소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통상 오전 11시나 오후 2시 사이에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부터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일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일반 직장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명상을 배워라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40이 되기 전에에서 나오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 이 집중력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성공하는 삶의 최대의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집중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고요한 시간,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는 이 명상의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치가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조언이 아니고 이 애덤 피셔라는 이 커먼웰스를 설립한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은 이 애덤 피셔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코치라는 사람과 그리고 멘토는 다릅니다. 코치는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치고요. 멘토는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멘토는 자신이 우선이고 당신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치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코치는 단순히 큰 그림에서 조언을 해주는 멘토와 달리 당신의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한다기보다는 해결책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말 당신에게 딱 맞춤형 그 해결책을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딱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결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멘토가 제시해주는 것보다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스스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스로 해답을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치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탁월한 코치는 실제적으로 그런 해답을 찾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찾게 도와드립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코치가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코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코치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은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언들이 있는데요. 조언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해 본 건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마흔이 되기 전에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마흔이든 뭐 쉰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꼭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같이 한번 좋은 내용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